요즘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사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수십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읽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납니다. 의학적으로도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의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는 경우 결혼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 상대는 외롭다고 느끼고 결국 우울증이나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분들은 흔히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말을 해주면 되지. 왜 굳이 눈빛이나 침묵으로 돌려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심리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신호를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은밀한 신호는 테스트이자 마지막 요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8세 남성은 아내가 반복적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을 단순한 피곤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고 보니 그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몇 달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동거인처럼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아내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러나 남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밀한 신호 3가지. 이것을 놓치면 평생 함께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제대로 읽고 반응한다면 아내는 다시 웃음을 되찾고 남편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끝까지 보십시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단순히 아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결혼 생활 30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오늘부터 아내를 새롭게 바라보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아내의 눈빛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요즘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눈빛 빈도와 깊이는 부부관계 만족도의 핵심 지표라고 합니다. 즉, 자주 바라보고 따뜻하게 응시할수록 친밀감이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눈빛을 피하거나 시선이 흔들린다면 마음속 거리도 이미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은 이를 단순한 나이 들므로 치부합니다. 나도 주름지고 힘도 빠지니 아내가 그냥 무심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여성의 눈빛에는 여전히 애정의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필 상대가 필요할 뿐이지요. 저는 상담 중 한 72세 남편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편안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시선 회피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줄고 작은 다툼조차 큰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빛은 심장 박동처럼 솔직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성의 눈빛은 나를 이해해달라,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무심히 고개를 숙이면 아내의 마음은 서서히 닫히고 맙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눈빛 변화를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피로 또는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남편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피곤해? 아니면 무슨 일 있어? 라는 짧은 한마디가 눈빛 속 감정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깊게 눈을 마주친 게 언제입니까? 만약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저녁이 기회입니다.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은밀한 신호입니다. 아내가 조용할 때 남편은 안심합니다. 다행이다. 잔소리가 없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대화 단절은 감정적 이혼의 첫 번째 징후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들은 직접적인 불만 표현보다 침묵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노년 부부 100쌍을 추적한 결과 여성의 침묵이 항상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즉, 침묵은 포기와 배려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으니 괜찮은 거지. 아닙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는 말하지 않고도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읽고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한 66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몇 달 동안 저녁마다 밥상에서 말을 아꼈지만 그는 그냥 성격이 변했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할 힘이 없어요.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침묵이 얼마나 큰 신호였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침묵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답은 단순합니다. 해석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는 짧은 질문이 침묵 속에 숨겨진 감정을 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내의 침묵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침묵은 두 번째 은밀한 신호입니다. 놓치면 관계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러나 응답하면 꺼져가던 불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내가 내 어깨를 스치듯 돌리고 손끝을 잠시 멈추는 순간 남편들은 종종 그냥 습관이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몸짓 속에 아내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친밀 신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손을 가볍게 잡아 끌거나 등을 살짝 두드리는 행동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접촉을 피하거나 몸을 뒤로 젖히는 행동은 거리 두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노년 부부일수록 언어적 대화보다 신체적 제스처로 애정을 표현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말은 줄어들어도 손끝과 어깨, 시선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세 남성은 아내가 식사 중 자꾸 수저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진짜 의도는 내 옆에 와서 좀 앉아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결국 그는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내의 손짓을 오해하며 살아왔구나.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모든 몸짓을 감정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단순한 습관, 건강 문제 혹은 피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역시 확인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하세요?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질문은 오해를 줄이고 작은 몸짓이 가진 메시지를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내의 손끝이나 어깨 움직임을 깊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작은 몸짓은 세 번째 은밀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관계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읽고 반응하면 말보다 강한 친밀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내의 눈빛, 침묵, 작은 몸짓. 이 세 가지 신호를 남편이 계속 놓친다면 부부 관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갈등 원인 1위는 정서적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즉,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잘 지내겠지 하고 넘어간 결과가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리로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4세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왜 자꾸 눈길을 피하는지, 왜 대화에서 침묵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성격 탓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집에 살지만 나는 늘 혼자라고 느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 모두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학적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 여성일수록 직접적인 불만 표현보다 은유적 신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십 년 함께한 남편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기대를 저버릴 때 아내의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모든 신호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반대로 노년기에 정서적 유대가 약해질수록 건강 수명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정서적 단절은 고혈압, 우울증,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내의 신호를 외면함으로써 단순히 부부 관계만 잃는 게 아니라 내 건강과 삶의 질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남성들이 아내의 신호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시각으로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눈을 피하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냥 피곤한가 보지. 아내가 침묵하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잔소리가 없는 게 다행이네. 작은 몸짓이 반복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습관이지. 별 뜻 없을 거야.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침묵은 불만의 표시일 가능성이 높고 몸짓은 관심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를 오해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편이 아내의 잦은 한숨을 건강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짜 속마음은 내 마음을 좀 들어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오해가 쌓여 결국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아내의 신호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오히려 간접적 표현이 정징계 깊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신호의 의미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과도한 해석이 오히려 부부 갈등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관심의 시작이라 경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내의 신호를 내 기준으로 단정 지은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해석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랑을 갉아먹는 작은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내의 신호를 몰라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남편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부부관계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응답입니다. 아내가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미루거나 신문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응, 알았어 라고 흘려보내는 것. 이때 아내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응답이 반복될 경우 아내의 정서적 만족도는 30% 이상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비교 습관입니다. 남성분들이 종종 옆집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라며 무심코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내에게 큰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한 부부 상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외도에 준하는 배신감을 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농담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수십 년 쌓여온 희생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은 왜 그렇게 소심해?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번 웃고 넘어가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깊이 쌓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무심함은 노년 부부에게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경고합니다. 사소한 습관이 반복되면 정서적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습관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면 사랑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아내의 신호를 무시하면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환자와 상담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줄어든 노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높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뇌와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서적 고립은 기억력 저하, 혈압 상승,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아내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남편은 10년 후 사망률이 40% 낮았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즉, 아내의 작은 신호에 반응하고 교감하는 것이 장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묵묵히 돈 벌고 가족 지킨 걸로 충분하지 않나? 그러나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묵묵함은 책임일 수 있지만 사랑의 언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언어와 눈빛, 작은 몸짓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아내는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노년에는 부부가 각자 거리를 두는 것이 편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다수는 반대합니다. 거리두기가 아니라 작은 신호를 읽고 존중하는 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내가 보낸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사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부부는 함께 살아도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신호를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순간 외로운 노년이 아닌 따뜻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올해 70을 넘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대화가 줄고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기대할 게 없어.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경우를 정서적 이혼이라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갈라선 상태. 국내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의 이혼 사유 중 1위가 바로 이 정서적 단절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외면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눈빛, 침묵, 작은 몸짓을 모두 놓쳤습니다. 아내는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그저 성격 탓, 나이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이제는 되돌리기 힘든 벽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노년 남성들은 후회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내들은 실망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뒤늦게 깨닫지만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관계를 접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되돌릴 수 없다는 비관론과 늦었어도 작은 변화가 관계를 회복한다는 낙관론이 맞섭니다.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은 행동 하나로 다시 웃음을 찾은 부부를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언제 후회할 것인가? 지금 당장일까? 아니면 너무 늦은 뒤일까? 이 질문에 답을 미루지 마십시오. 후회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눈빛, 침묵, 작은 몸짓. 이제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걸음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매일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긴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당신 덕분에 고마워. 같은 짧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한 71세 남편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겁이 났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못 알아들었지? 당신 마음을 더 듣고 싶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며칠 만에 속마음을 열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하버드대 연구팀은 부부가 매일 단 3분이라도 감사 표현을 주고받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정서적 교류는 단순히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행동과 일관성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변화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말이 씨앗이라면 행동은 그 씨앗을 키우는 햇빛과 물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넨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저녁이 바로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 거기서부터 부부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남성분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벌고 가족 지켰으니 그게 배려지. 물론 그것도 큰 책임이지만 아내가 노년기에 진짜 원하는 배려는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60대 이후 존중받는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한 물질적 도움보다 감정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이 부부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원한 것은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챙겨주며 나는 충분히 배려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보다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에 서준다는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해요.
이 고백에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노년 부부를 조사한 영국 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할 때 부부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니라 당신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이 들면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반대로 정서적 배려가 약해질수록 아내의 삶의 질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여전히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당연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아내가 원하는 진짜 배려는 거창한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존중, 경청, 그리고 작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부부가 함께 늙어가며 여전히 웃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러나 남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밀한 신호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눈빛의 변화. 둘째, 침묵의 의미. 셋째, 작은 몸짓. 이 신호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이방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응답한다면 잃어버린 웃음과 존중이 다시 돌아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건강이 오래 유지되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말, 작은 눈빛 교환이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3가지 가치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중, 용기, 사랑. 존중은 아내를 여전히 귀한 동반자로 대하는 눈빛입니다. 용기는 오해가 두려워도 먼저 다가가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매일 새롭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에게 눈을 맞추고 침묵 속의 의미를 묻고 작은 손짓에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부부의 남은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동행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보세요. 그 숫자가 오늘부터 아내의 신호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과 부부 행복을 지켜드리는 동반자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